네, 안녕하세요. 2018년도 7월 3일, 현재 시각은 11시 53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정이 다 돼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 더워요. 이거 녹화할 때, 에어컨을 틀 수가 없어요. 저희 에어컨 소리가 너무 커서 에어컨을 틀면은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가더라고요. 자, 어쨌든,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주식들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주식이 참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너무 재밌어요. 저는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전업도 하는 거고 하는 건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죠? 자, 셀바스 AI예요. 셀바스 AI. 이 종목을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가능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복귀를 통해서 또 한번 공부를 해놔야 다음 대응이 더 유리하겠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에서 팔 수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끝까지 들고 있을 수는 없었고, 네, 여기서, 어디서 팔았지? 여기 언저리쯤에서 팔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6%? 7%? 네, 그쯤 나왔던 것 같아요. 셀바스 AI, 보도록 하죠. 일단은 적용된 매매 방법은 이평선 추세를 이용한 매매 기법이었죠. 어, 그 매매 기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이 종목을 쥐고 있고 혹은 사들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거는 시장이 결국에 이러한 종목을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은 저희가 어떤 흐름을 타고 있었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 이러한 뭐 키워드로 테마로 묶일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인공지능, 4차 산업, 의료 서비스, 자율주행. 뭐 아래 있는 이야기들은 워낙 유명하니까 셀바스 AI가 숨겨져 있는 보석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많이.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리고 내가 종목을 살 수 있었던 배경과 모티브가 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이런 흐름이 나왔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러한 흐름을 기대하게 만드는 원동력, 그런 것들은 꾸준히 시장을 읽어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시장이 원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네, 그것은 새 시대의 자동차라고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시대의 자동차는요, 어떤 것들을 특징으로 갖고 있냐면은, 우수한 연비, 그리고 편의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수한 연비. 우수한 연비가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어떤 게 돼야 될까요? 이게 왜 써지죠? 어이구, 엄마야? 어떻게. 네, 깜짝이야. 이거 제 일부러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어이구, 네. 놀래라. 웃으려고, 아이고, 왜 이래 또. 자, 일부러 웃으려고 친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갑자기 그냥 주르륵 늘렸어요. 우수한 연비, 우수한 연비가 이루어지려면은, 일단 그게 필요한 이유는 역시 기름값이죠, 기름값. 우리나라는 특히나 기름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기름값의 변화에 따라서 정말 많은 부분에 산업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동차가 특히 크죠, 또 자동차 말고도 엄청 많은 영역들이 있죠. 우수한 연비, 저희는 기름값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기술들을 조금 나열을 해보자면은, 또 쳐지네. 이거 진짜 제가 치는 거 아닙니다. 키보드를 살짝 건들기만 했는데, 네. 더워서 손에 땀이 나서 그런가? 자, 손을 좀 닦고. 차량 경량화. 차체가 가벼워야,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멀리 갈 수 있겠죠. 차량 경량화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에코 플라스틱이 많이 움직였어요. 아이고, 에코 플라스틱. 이렇게 많이 움직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차량 경량화. 또 어떤 기술이 있죠? 전기차. 전기차. 상대적으로 연료값이 적은 전기차, 또 힘이 센 수소차. 힘이 센가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수소 에너지가 힘이 세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실제로 힘이 센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소차가 있을 거고,
수소차하고 같이 이제 연결지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연료전지. 이것에 대해서도 요즘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잘 보시면은 이게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특징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예요. 잘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상장사들이 있다. 그걸 저희가 놓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요즘에, 맞아, 이것도 있어요. 전장화. 차량 전장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기계식 부품, 전기 장비화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기계식 부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 단가가 일단 높대요. 그리고 무게를 많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무게를 많이 차지하게 되면 당연히 연비에 영향을 주겠죠. 차량 전체 무게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거를 전기 장비화 시키면은 생산 단가가 매우 크게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차체 무게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근에 콘덴서 관련된, 전압 제어 관련된 부품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졌어요. 자, 시장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소차 하면은 저희가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죠? EM코리아. EM코리아도 하락파를 좀 이겨내려고 하는 것처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원하니까 이 하락파를 이겨낼 시도를 하는 겁니다. 원하니까, 시장이 원하니까.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셀바스 AI도 한 몫을 했다라는 거죠. 자, 셀바스 AI는 편의성과 관련이 클 겁니다. 자, 인공지능이 정말 중요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인식기술. 전부 다 이거는 어떤 거하고 관련이 돼 있죠? 자율주행. 이게 제가 어디다 적어놓고 이야기하면 조금이나마 좀 편하게 얘기할 텐데, 지금 그냥 막 머릿속에서 꺼내는 거라서 좀 두서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율주행과 관련이 있고, 또,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었죠. 네, 운전자 보조 시스템. 편의성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은 저희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장치, 그러니까 차량이죠. 그 차량과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행동과 말들을 알아들어야 되고, 그래야 명령을 내리겠죠. 그리고 이게 명령이구나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어야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인식기술, 음성인식이든 여기 포함되어 있는 뭐 제스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기술의 필요성이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은 이거는 앞서 나가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통신 장비 이것도 포함이 돼야 합니다. 자율주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저희가 요즘에 광고에서도 좀 볼 수 있는데, 자율주행이 원활하게 가능해지려면 일단은 정교하고 섬세한 핸들링이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정말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되는 그러한 통신 환경이 정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필요로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통신 장비에 대한 어떤 관심도 저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일부 통신 장비 회사들이 움직인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주파수 경매 뭐 이거랑 5G 관련돼서 움직였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통신 장비까지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여러 이제 테마군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눈에 띄더라 이겁니다. 수소차만 볼 수도 없고요. 전기차만 볼 수도 없고 차량 경량화만 볼 수도 없어요. 이거를 통틀어서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게 새 시대의 자동차. 자, 그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일단은 남북 경협주가 시들시들해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시들시들. 그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크게 움직였었어요. 아실 겁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어떻게 오늘의 시장이 움직였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 매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것들을 계속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 흐름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이러한 흐름 속에
시장이 지금 현재 새 시대의 자동차라는 것을 원하고 있는 그 흐름 속에 셀바스 AI도 한 몫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반이 되어서 아니구나 이게 셀바스 AI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것만큼 또 중요한 내용이 또 있어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시장 상황인 거고, 저희가 이 종목을 주목을 한다면 이때 주목을 하겠죠. 예, 누구나 주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때는 뭐죠, 이때?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실력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번호를 매겨보죠. 1번, 2번. 네. 이 1번에서도 저희가 그런 생각을, 이 상태였겠죠?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런, 제가 방금 구구절절히, 네, 막 얘기했던,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때도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때도 마찬가지죠. 네. 이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에 따른 대응,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항상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자,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게 보이시겠죠. 네. 지금 보면 이게 보여요. 이때 이 1번 자리에서 어떤 그 커다란 매집의 신호, 혹은 뭐, 광기,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을 때, 장대 양봉이 발견이 되었을 때, 이러한 매물대를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하겠죠. 당연히 생각을 해요. 지나니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으니까 얘는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지나고 나서 차트를 보면은. 근데 그건 지나고 났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상황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자면은 약간의 이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얘가 주가가 이 이후에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커다란 어떤 그 흐름이 발생을 했는데 이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바닥으로 내려간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네, 이렇게 누구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누구든. 그렇지 않나요? 차트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근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고 이거를 딱 보면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르는 주식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은 결국 여러분들 경험에서 나오기 마련이에요. 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비슷한 차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STX 엔진.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이때였나? 이때구나. 자,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하락파가 있었어요. 네, 하락파가 있었어요. 이중바닥,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하락파를 바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눌림을 주고 큰 파동 한 번 더 나와 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보는 거예요. 오늘은 뭐가 올랐지 봤는데 얘는 이런 상황에서도 오르네. 그리고 내려가다가 한 번의 갭으로 이렇게 또 올라가기도 하고 하락 중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접한다라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셀바스 AI에서도 지나고 나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피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언정 오늘따라 이렇게 혓바닥이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혓바닥이 진짜 안 움직이네. 자, 그럴지언정 이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까 보셨던
STX 엔진 차트처럼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괜히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걔가 그렇게 움직였는데 얘라고 못 움직이겠어? 혹은 그렇게 보여주었으니까 얘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러한 희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매매하면 안 된다? 된다? 저도 그거를 지나고 나서밖에 얘기를 못 해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얘가 오르고 나면 얘가 힘이 결국에 셌던 거였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살펴야 될 거는 그런 이야기 말고 저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자, 5월 24일 목요일 날 이러한 장대 양봉을 보고서도 저희는 분명히 새 시대의 자동차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러한 그 매물대들이 너무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 하락 파동이 너무 커요. 자, 그래서 걱정은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냉철해지셔야 돼요. 냉철해져야 돼요. 그냥 뒤에 가서 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따로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놓여진다면 특별한 마음가짐을 더 굳게 가지셔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간단해요. 사실은 이거에 대한 투자를 만약에 결정을 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투자를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눈앞에 그 눈이 멀어서 올라가는 모습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냉정하게 투자를 결정했다면 지금 이 투자는 매우 공격적인 투자임을 인지하셔야 돼요. 매우 공격적인 투자이다. 그 공격적인 투자가 가지고 오는 게 뭐예요? 저희가 공격적인 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의 특징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요. 그거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매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그리고 나서 리스크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각오가 평소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실망감이 덜해요. 실망감이 덜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똑같이 매수가를 구한다면은 이날로 치면은 아마 여기 어디쯤이 나왔겠죠. 네. 그래서 다음날 여기서 체결이 됐는데 설마 팔 수 있었나? 팔 수도 있었겠네요. 네, 팔 수도 있었겠네요. 자, 어쨌든 만약에 팔지 못하고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손절가를 이탈까지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매매에 임했던 사람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오른 녀석이 있으니까 얘도 가능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던 사람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매우 공격적인 투자야. 그러니까 나는 손절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의 차이점은 여기서 손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국엔 나타나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은 손절을 했다면 또 다른 기회, 다시 올라오면 잡아야지. 그러한 생각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관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차트를 보고 저희가 여기서 매매를 하면 안 됐던 이유를 설명하라 하면은 다 그냥 이거를 꼽아요. 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이든 뭐 누구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조금 공부했다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매물대에 대해서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나고 난 차트를 가지고 보면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랐어요. 이렇게 뚫고 올랐어요. 얘가 힘이 정말 셌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거래 대금이 엄청 뭐 부족했던 것도 아니죠.
막 아주 큰 건 아닌데 작은 편도 아닙니다. 거래량이 매우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은 아 얘가 힘이 정말 셌군요. 이렇게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하락파를 이겨내고 이렇게 큰 파동을 보여주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강조할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하면은 주식이 뭐 안 중요한 게 없겠죠. 하지만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은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고 나면 아 좋은 선택이었구나라는 게 되는 거지만 만약에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이거는 공격적인 투자이다. 그걸 확실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그 공격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공격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커다란 리스크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손절에 대한 각오를 평소보다 더 크게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기대가 크면은요 그 실망도 커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져요. STX 엔진처럼 이렇게 갈 거라는 기대를 하다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실망이 커져서 그 실망감 때문에 손절을 못 해요. 희망을 더 자꾸 찾아요. 근데 그것보다 손절가를 여기가 만약에 손절가라고 하면은 손절가를 이렇게 이탈을 했다. 그 모습을 보았다면은 이전에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결심을 했느냐에 따라 손절 확률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손절을 하셨다면은 다시 올라올 때 잡겠어. 네,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이러한 매매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있는 거고 만약에 손절하지 못하고 계속 물려 있어요. 여기서 와 여기 저점 깨질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쵸? 여기 저점이 툭 한번 깼죠? 이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정말 지옥 같았겠죠? 자, 그거를 이겨내고 내가 다시 본전에서 뭐 팔면 다행이고 뭐 올라가서 팔면 또 다행이겠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매매가 되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어쨌든 셀바스 AI 이렇게 매매가 가능했고요. 아 맞다 매수가 봐야죠. 자, 뭐 구하는 방법은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그 카페에 아직 그 누구도 보지 않았지만 카페에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이날이 기준이 되겠어요. 이날 저희가 다음날 매매할 가격을 정확히 구할 수 있었겠죠. 또 이거는 제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평선 추세 매매죠. 5,565원. 이게 이제 5일선 가격이 되는 거죠. 내일의 5일선 가격이 되는 거예요. 내일. 이 날의 5일선 가격이 아니라 내일의 5일선 가격을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맞춰야 될 평단가는 가격이 5376. 네. 저희가 맞춰야 될 평단가는 5376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저희가 매수의 영역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평단을 여기에 맞춰서 분할 매수를 해나가면 되겠다. 자, 그래서 다음날 확실하게 체결이 되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안 중요해요. 뭐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안 중요합니다. 아니야. 덜 중요합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거는 내 매매의 어떤 마음가짐과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시장 상황을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커요.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얼마나 잘 하시든지 간에, 그리고 또 엄청난 테크닉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읽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비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했는 건데, 준비할 걸 그랬습니다. 너무 내용이 뒤죽박죽이어서 이해하시기 힘드시겠지만, 현명하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 장 열심히 성공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도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무엇보다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날씨가 더우면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집중이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더운 거에 신경을 쓰고 있어서, 집중력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